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퇴임을 앞둔 검찰총장 그리고 총선에서 이겨서 기세가 등등한 제1야당 대표 두 사람의 충돌. 일단 충돌이라기보다는 직격탄을 날렸죠.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사건. 그리고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움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일이 어떻게 번질 것인가. 가장 핵심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을 향해서 이 일선 검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 그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경고를 하면서 조직을 향해서 검찰 조직을 향해서 체면 치레용 발언을 한 것인지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부터는 관심사죠. 자, 중앙일보 오늘 아침 5시에 올린 기사입니다.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끌려다녀선 안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이례적 직격 왜? 자, 이 기사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23일이죠.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거는 유하영을 겨냥한 거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는데 자, 이까지는 이화영을 겨냥했고 그다음 민주당을 향합니다. 공당에서 그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한 30명씩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수원지검 가고 대검 가고 수원구치소 가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을 다시 직격을 합니다. 이제 그 이화영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술판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 술판 의혹, 터무니없는 술판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이재명이 국기문란이다. 이화영이 이야기한 100% 말을 술판이 벌어졌다는 말을 100% 믿는다. 그렇게 이화영의 말을 믿으면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 2번이나 그 진술을 한 것. 그것도 100% 진실이냐. 이렇게 대받아친 겁니다. 검찰 쪽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술판 해유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혹 제기 즉시 수원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했죠. 초반에 100%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 CCTV 다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기록들 다 공개했죠. CCTV는 3개월이 지나서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CCTV 3개월 지나면 없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 이런 지시를 받아서 수원지검이 이례적으로 8차례 반박문을 냈는데 모두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거쳐서 배포가 됐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술판 해유 의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대북 송금 의혹이죠. 대북 송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술판이 벌어졌다. 이 핵심은 술판에서 해유를 받았는데 검찰의 해유를 받았는데 해유에 따라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나중에 이하영이 또 진술을 번복한 그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이 보고를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화영은 민주당 압승이 점쳐지던 4월 4.10 총선 직전에 갑자기 술판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아니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4월 4일에 처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총선에 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버티자, 우기자.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이런 걸 구성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대장동 변호사 4명, 5명 있죠. 박균택, 김동아 이런 사람들. 그 5명을 이 안에다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력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대책단이 결국은 이재명 방탄기구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고, 이화영 변호인 김현철이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구형 15년을 내리는 결심 공판에서 갑자기 이화영을 변론을 하다가 말고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자기를 선임한 이화영 재판에서 이재명 무죄를 외치는. 그리고 아직 이재명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그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의혹과 맞물려서 같이 묶어서 청구를 했는데 유창훈 그때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은 다 기소했는데 대북 송금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이화영 변호인이 이재명은 무죄다. 이화영 법정에서 자 그렇게 하니 이게 모든 것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원석 총장은 최근에 수원지검에 특별 지시를 하나 내렸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외부의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사명감이 저하돼서 업무에 매진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자, 수원지검은 일단 대북송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도 다 수사 중이죠. 자, 그 수원지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라. 이 메시지를 보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라. 자,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면은 이 총선 결과는 그들도 보지도 말고 검찰이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그 선거 전에 미뤘던 것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라. 이 메시지를 수원지검에 보냈는데 그럼 수원지검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는 지시인가? 아니면은 그냥 검찰 조직을 다잡는 검찰 조직에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검찰총장으로서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그냥 메시지를 보낸 건가? 자,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검찰 내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임명을 했는데 그 야당을 그 겨냥한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를 좀 미적거리는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좀 마찰을 빚었다. 용산 대통령실과 그런 말들이 계속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원석 총장의 이런 메시지가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라는 건지 좀 아리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기 말을 맞아서 이재명 영장 청구 미온적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말을 맞아서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좌우 모두 거리를 두려는 태도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이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좌우 우면 하지 않고 좌우 모두 거리를 두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쪽 한 편을 들지 않는다. 본인은 편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 등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를 지시를 했고, 반면에 나중에라도 김건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해야 될 그 처지에 이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해야 될 처지에 이르면은 그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강한 발언을 내놨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일단 이원석 총장이 경고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그게 다음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추가 기소라든지
이 행위로 이어질지는 좀 더 다음 수순은 두고 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일단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하영은 이렇게 되면 완전 수세에 몰렸죠. 수세에 몰렸는데 마지막까지 또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그 변호사가 주도를 해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강민 변호사. 자,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이화영 측과 검찰, 이번에는 진술 녹화실 몰카 공방. 변호사는 CCTV 숨겨서 자료 촬영을 한 것이 의심된다. 검찰은 녹화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데, 김강민 변호사, 이하영 쪽,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 거제입니다. 거제, 어제는 일제히 다 침묵했죠. 그 이원석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다 침묵했는데, 거제까지 마지막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수원지검 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그 피고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자, 이 진술 녹화실은 이하영이 오락가락하면서 뭐 술을 마셨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검찰은 그런데 어제 설명 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원석에게다 또 보고를 했겠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다. 영상 녹화 조사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 그리고 다 이 녹화를 할 수 있고, 본인에게 다 이 공지를 하고 녹화를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 이하영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연어하고 뭐 초밥 가져와서 술판 벌였다 했는데, 그때 쌍방울 직원들을 보내서 연어를 사오도록 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안 샀겠죠. 법인카드로 샀겠죠. 만약에 샀다면은. 그런데 법인카드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집에서 연어를 산 내역은 없다. 이것까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여기서는 지금 법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 계속 요구한, 자기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으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죠. 자, 그 단독 회담이 원래는 이번 주, 지난주에 통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이번 주 중에 형편되는 대로 날을 잡자 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은 또 이재명 또 재판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실무조율, 2차 조율을 한다는데,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회담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시면은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를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먼저 소개드리면은, 방송 3법, 양곡법, 연금 개혁도 어제에 올려야 된다. 단독회담 어제. 대통령실은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자, 조선일보. 영수회담 강경론.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받고 모든 의혹을 논의하자. 자, 사과받자. 한국 문서 받자는 이야기죠. 백기통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 영수회담 둘러싸고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시행령으로 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또 거부권 행사한 것, 헌법이 보장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이재명과 영수회담 하면서 이재명 앞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다 어제로 올려야 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이채 양명주, 이태원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그 괴담인데 2호기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이거 다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사과받아야 된다.
민영배 그 와중에 전략기획위원장 협치를 하려다가도 지금 거둬야 할 판이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막 단독 처리를 하고 특검 추진하고 17개 상임위 위원장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만나서 항복 문서까지 받겠다는 이야기죠. 오늘 두 번째 실무회동하기로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너무 나갔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그래 빈손 회담이 될 때 오히려 윤석열의 손해가 볼 거야. 윤 대통령 손해야. 우리는 손해 볼 거 없어. 해서 이제 자기들은 회담을 하면서 막 공세를 펼치고 사과해라 다 공세를 펼쳐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결론 없이 끝나면은 역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보지 자기들은 손해 볼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윤 대통령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강경론이 지금 커지고 있고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다만 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것도 어쨌든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민주당 천준호 오늘 만나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는데 민주당의 강경론 때문에 일각에선 영수회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총선에서 이겼다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불편한 기색을 표하지만 말고 이걸 과연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도 보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사과한다.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앞에서.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뭐하러 만나겠느냐. 이런 이야기. 실제 이재명 대표 쪽은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쪽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럼 대통령만 손해다. 이 속셈이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회담 끝나고 나서 신문들은 전부 다 결렬. 그리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무리한 요구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모든 것을.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변한 게 없다. 이 결론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변한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 앞에서 사과를 하라는 거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 행사한 것을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전부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회담의 결론이 없어서 끝나죠. 결론 없이.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다. 대통령만 손해다. 그러면 그 끝이 뻔한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회담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 이관섭 그 비서실장 때 추진이 된 일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단독 회담에 숟가락을 또 얹으려는 사람도 있죠. 조국입니다. 조국. 이재명한테 태자를 맞았습니다. 숟가락 얹으려다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의 조국 견제, 범야해동
거절하고 교섭단체 구성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국이 윤석열 회담 어제 우리하고 조율하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조국당과 의논을 할 일은 아니다. 그 자기들끼리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동에 앞서서 야당 대표들끼리 모여 회동 어제를 조율하자는 조국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했다. 조국은 22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등 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 올릴 의제를 먼저 조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까지 끼어들어서 조국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이것을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다른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조국당, 개혁신당 등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 왜 우리한테 끼어드냐. 정성호, 친명계 좌장 정성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아직 취임,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됐죠. 그 전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성호 이야기는 이재명이 그냥 가서 윤 대통령과 대화하는 게 맞는 거지 조국 혁신당과 사전에 의논할 단계는 아니다.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단독회담.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삼면기사. 삼면의 유익기사는 윤 대통령 낙천 이혼 오찬에서 대통령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 바꾸겠다는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 아래 기사 당대표 비윤, 원내대표 친윤 부상, 나경원, 이철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낙선한 그 현역 의원들 그리고 낙천 공천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을 따로 그 청와대로 용산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찬에는 윤재옥 그 당대표 권한대행, 유이동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뭐 이렇게 쭉 지도부가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을 또 오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은 한 다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엔 선거를 이끌었던 당대표가 와야 한다. 자신과 가까운 비대위원들과만 밥을 먹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과는 밥 먹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 초청에는 응하지 않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지만 16일 날 비대위원들과 저녁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더라. 기침을 계속 하더라. 이런 비대위원들의 말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더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19일 날 제의를 받았고 21일 날 오찬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몸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정가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르고 하는 건지 그 문제도 조만간 입장을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에는 비윤,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윤, 이철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나경원, 이철규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3일 날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먼저 선출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여러 당선인 그룹을 잇따라 접촉을 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 김태호 의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 뜻을 밝히게 되면은 그 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 플러스 친윤 연대 이철규로 대표되는 이런 그 대립구도도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표명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사실 각 언론의 일면 톱 기사는 이런 뭐 정치적 사안과 다른 겁니다. 가장 심각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인데, 자, 조선 중앙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근데 정부에서는 대거 이탈 없을 것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학병원 휴진 확산, 의정 갈등 다시 격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의대 정원 내년에 재논의할 수 있다. 2026학년제 정부가 새로운 타협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입시는 대학별로 자율 허용을 하고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재조정안 의제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4월 2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